안녕하세요. 자포 김종성입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마음이 심란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가 많아질 것이란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은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부담보 증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공시가가 너무나 올랐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명의를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팔자니 세금이 너무나 많고 양도세가 많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보유하면 집값이 더 올라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손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를 해보는 것을 고민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9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을 수 있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증여세가 없어서 9억 8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에 더군다나 작년에 너무나 올라버려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증여 중에 하나가 부담보 증여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담보 증여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높은 양도세와 증여세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이 고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부담보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하면서 그 집이 전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10억인데 그 집에 전세금이 있다면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자식한테 넘긴다는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그 10억인데 그 집에 빚이 6억이 있다면 그것을 합쳐서, 빚과 합쳐서 자식한테 넘긴다는 것이 부담보 증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증여 가액이 10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세가 5억이 있다면 5억이란 전세금, 다시 말해서 빚이죠. 빚과 함께 증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과세를 분산시켜서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어떻게 자식에게 빚까지 넘기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보 증여, 이 중간에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발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즉, 증여받는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대략 9개월까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라든지 감정가라든지 또는 유사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금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 유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어서 절세의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가격 자체를 도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덜 오를 때 증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즉 팔기 쉬운 집은, 아니 팔기 아까운 집은 하루라도 빨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지금 시세가 10억이고 전세가 5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증여하는 가격이 5억에 한해서 세금을,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해 8월에 조정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률이 12%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 것인가 아니면 증여할 것인가는 한 번 더 세무 전문가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과세가 아니라 인별, 개인별, 그러니까 각자의 그 주택 가격을 가지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2개 있고 와이프는 하나 있고, 그러면 나는 나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종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인지 단독명의자인지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 명의로 집이 하나 있다면 이것을 와이프한테 명의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프한테는 6억이라는, 증여가 6억이라는 것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종부세를 살펴보면 부부 공이명의자라면 각각 6억씩 총 12억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2채라고 한다면 합쳐서 집이 2채가 한 개당 10억씩이라고 한다면 저는 6억만 공제를 받아요. 6억만. 그러면 20억에서 6억인 빼면 14억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을 하나를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버렸다면 와이프도 6억 공제를 받고 저도 6억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 기본공제를 또 6억으로 적용하는 대신 또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도 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이라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2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부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큰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납세 의무자는 선택할 때 언제 선택하냐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젠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때 다시 말씀드려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면
매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개별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부 공동으로 소유를 했을 때 별로 이익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부부 공동으로 하면 이렇게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줄여진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